2025년 4월 22일의 태국 주요 뉴스입니다. 금 가격 급등. 최근 태국 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태국 금거래협회는 올해 안에 금 가격이 바트당 6만 2천 바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야소톤, 금방 5바트 금 강도 사건. 사전 설명, 태국에서 금 1바트는 15.244g으로 한국 방식으로 금 4돈에 해당합니다. 야소톤에 위치한 팁센 금은방에 오토바이를 탄 복면 차림의 강도가 침입하여 5바트 상당의 금을 훔치려다 실패했습니다. 범인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금은방 주인에게 5바트 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금은방 주인인 스카냐 여사는 강도에게 5바트 동전을 건네주며 맞섰고 오히려 강도에게 총을 내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강도가 총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대응했으며 결국 강도는 당황하여 금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로이엣 지역에서 왔으며 사용된 총기는 사제 총기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총은 발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금값이 급등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으며 5바트의 적은 양을 노린 어설픈 강도 행각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논타부리 사원 승려 폭행 및 납치 사건. 논타부리 지역의 한 사원에서 2명의 남성이 승려에게 1만 바트를 요구하며 폭행하고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승려의 숙소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했으며 돈이 없다는 말에 승려를 폭행하고 심지어 총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승려에게 승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한 뒤 오토바이에 태워 납치하여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승려는 택시를 타고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동생은 그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피해 승려는 왼쪽 광대뼈와 턱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전신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납치범 중 한 명인 나이투 23세를 체포했으며 그는 피해 승려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정치인 아들 고속도로 보복 운전 사건. 람팡에서 파타야로 송크란 연휴에 딸을 만나러 갔던 노부부가 귀가하던 중 모터웨이에서 흰색 BMW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BMW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지역 정치인의 아들인 피치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부부는 피치에게 사과하며 손을 들었지만 피치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급기야 노부부의 차량을 들이받아 중앙분리대에 충돌시키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갈비뼈 6개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아내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피치는 병원을 찾아와 20만 바트를 제시했지만 피해 부부는 아직 그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치는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의 동의가 없어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 솜씨 여사는 사고 당시의 충격적인 장면과 피치의 위협적인 태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피치가 사고 후에도 당신들 차는 싸구려지만 내 차는 비싸다.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해 부부는 법무부에 증인 보호를 요청하고 정부에 범죄 피해자 보상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콘켄 가족 재산 갈등 및 폭행 사건. 콘켄에 거주하는 폰시리 36세. 씨는 외삼촌인 위첸 씨로부터 폭행과 재산 손괴 피해를 입고 유명 소셜미디어 인물인 자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폰시리 씨는 할머니 소유의 토지 60평을 담보로 빌린 돈 20만 바트를 10년 전에 대신 갚아 할머니로부터 해당 토지와 집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자 폰시리 씨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했으나 할머니는 아직 명예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폰시리 씨의 외삼촌인 위첸 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찾아와 폰시리 씨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폰시리 씨에게도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고 협박했습니다. 외삼촌은 누나 폰시리 씨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폰시리 씨의 할머니는 사건 당일 다른 세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외삼촌이 술에 취해 폰시리 씨의 아버지 사진을 던진 것은 맞지만 손녀를 협박하거나 해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큰딸 폰시리 씨의 어머니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폰시리 씨가 갚아준 것은 맞지만 집은 다른 자녀들이 함께 지었기 때문에 큰딸에게만 상속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콘나욕, 무고한 여성 폭행 및 차량 절도 사건. 24세 남성 피리아 카나찰리 씨는 나콘나욕의 한 주택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25세 여성 아이스 씨를 폭행하고 사케우에서 훔친 빨간색 사도어 픽업 트럭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아이스 씨는 피리아 씨가 집 앞에서 차를 주차한 후 어머니가 집에 계시냐고 물었고 그녀가 없다고 답하자 갑자기 집으로 침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스 씨가 저항하며 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하자 피리아 씨는 그녀를 강하게 붙잡고 어깨, 팔, 귀 등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아이스 씨가 이웃에게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자 피리아 씨는 급히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아이스 씨는 피리아 씨에게서 강한 술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리아 씨는 사건 발생 전 사케우 지역에서 식료품점을 털어 돈과 휴대폰을 훔쳤으며 아이스 씨의 집 앞에서 훔친 픽업 트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리아 씨는 뿌라찜부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피리아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차량 절도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들의 보석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리아 씨는 나콘나욕에서는 폭행 혐의, 사케우에서는 야간 절도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싱부리, 가정폭력 및 방화살인 사건. 싱부리에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안액 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아내의 친정집에 불을 질러 79세 장모 라오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액 씨는 평소 아내 안찰리 씨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방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안찰리 씨는 친구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안액 씨는 4월 22일 새벽 3시경 안찰리 씨의 친정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었던 라오 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안액 씨가 사건 발생 직전 친구와 함께 차량을 타고 안찰리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여보, 미안해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진화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안찰리 씨는 남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분노하며 최대한의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GPS 추적을 통해 안액 씨가 나콘사완 지역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송클라, 남부 국경 지역 승려 및 3위승 피격 사건. 송클라주 사바요이 지역에서 경찰 픽업 트럭이 승려와 3위승들을 태우고 탁발을 위해 이동하던 중 매복한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3위승 1명이 사망하고 승려 3명과 3위승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4월 22일 아침 왓고 아피니안, 왓골라 사원에서 출발한 지 500m들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오토바이 2대의 나노 타고와 AK-47 소총 등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격으로 포카닛 3위승 12세과 퐁사콘 3위승 16세 중상을 입었으며 퐁사콘 3위승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특히 퐁사콘 3위승은 사건 당일 경찰 픽업 트럭을 운전했던 경찰관 와타나 추마판 경위의 아들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사망한 3위승은 출가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4월 26일 환속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압둘라 바라헨이 이끄는 테러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AK-47 탄피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의 사원과 승려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암나짜른 호텔 살인 사건. 암나짜른의 한 호텔에서 택시 운전사 나타팟 잉클랑 씨 47세 가 호텔 종업원 수완니 씨 60세를 5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시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나타파 씨는 호텔에 투숙한 후 체크아웃했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청소 중이던 수완니 씨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복부와 가슴 부위에 6군데의 깊은 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당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범행 후 나타파 씨는 택시를 타고 112km들 떨어진 시사 지역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횡설수설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범인에게 최고의 처벌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평소 온순하고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부리, 임산부 살인 사건. 민부리 지역에서 임신 8개월의 여성 아오이 씨가 다른 임신부 워라완 씨 27세
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입니다. CCTV 영상에는 워라완 씨가 아오이 씨를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발로 짓밟는 끔찍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아오이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 밑간 파열이며 이는 둔기에 의한 강한 충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라완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15만 바트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 아오이 씨와 가해자 워라완 씨는 한 남성 바스를 두고 복잡한 관계에 있었으며 사건 당일 아오이 씨가 바스 씨와 함께 호텔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라완 씨는 바스 씨가 자신을 버리고 아오이 씨에게 갔다고 생각하여 격분했으며 과거에도 바스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스 씨는 워라완 씨와 이미 헤어진 사이이며 사건 당일 아오이 씨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진심 없는 사과를 거부하며 바스 씨에 대해서도 딸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질책했습니다. 변호사는 워라완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찜부리 4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프라찜부리에서 부모에게 맡겨진 4세 남자아이 까오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까오군은 숨지기 전 양육자에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육자인 룽티와 씨는 아이의 부모가 학대 흔적이 있는 아이를 데려왔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어머니 뿌라파윈 씨는 이를 부인하며 룽티와 씨와 그녀의 오빠인 애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룽티와 씨의 오빠인 애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애 씨의 아들인 잉 씨는 아이가 변기에 빠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애 씨가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하고 마약 혐의로 먼저 기소했습니다. 까오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 중이며 룽티와 씨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잉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까오군을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변기에 빠뜨려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